부시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1. 한국의 비범한 기술이 미국을 두렵게 한다. 2. 중국은 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시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 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1,000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 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라며 IRA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 아니라며 상당수 가정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W.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 원유는 바다 및 진흙이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셰일르세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셰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 시추 기술과 수압 파쇄 공법 같은 새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 시추 기술은 실층에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래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층어 뿜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셰일가스와 셰일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M3.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유와 경질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톤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25톤이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여러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해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유,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해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촉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낚싯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 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셰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에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은 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30조 원 가량으로 한국은 미국의 수출에 30조 원의 흑자를 봤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30조 원을 적자 봤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3년 이상 흑자를 보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손해를 봐왔다는 것인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더 이상 이런 식의 무역보다는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기업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는 그동안 동맹국이던 한국에게 요구하던 중국 견제 방침과 상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군사 경제적 성장을 막기 위해 다방면에서 한국의 참여와 도움을 요구해왔습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뒤에 절대로 한국과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더니 불과 3달 만에 약속을 뒤집고 한국에게 초대형 뒤통수를 선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발을 들이며 미국이 구상 중인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패권을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을 대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미국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미 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한 중국이 한국을 찾아와 한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한 진짜 목적이 미국에게 제재를 받아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 인공지능, AI 반도체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게 판매해오던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과 성능을 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선 다급하게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한국의 행보에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뒤통수에 크게 열받은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칩 4동맹 파기와 중국이 구할 수 없는 고성능 반도체인 L 반도체와 GPU 등 첨단 부품을 제공한다면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이 풀리게 되며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받아왔기에 중국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이 혈맹인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와도 같은 조치를 내린다면 한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의 대중 제재 협력을 뒤집고 중국에게 반도체를 팔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최근 미국에선 한국이 개발한 세계 1위 반도체의 신기술을 두고 동맹국인 한국이 마음을 바꾸면 미국은 큰일 난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9월 1일자로 중국을 향한 고성능 인공지능 L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반도체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생산하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컴퓨터용 CPU와 GPU를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 AMD가 생산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AI 반도체를 수입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훈련과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센이 기상청이나 국가교통망에 쓰이는 고성능 컴퓨팅,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와 영상 분석 등 다방면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AI 반도체 수출이 금지되면서 중국의 첨단 IT 산업 발전에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대안으로 고성능 반도체가 아닌 구형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묶어서 물량으로 승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었는데요. 이는 발열과 데이터 처리 속도 등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이지만 중국이 자체 IT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반도체 스타트업인 사피온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보다 약 2.3배 빠른 성능의 반도체를 개발해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1위 기술로 L 반도체를 개발하자 다름 아닌 중국에서 크게 환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9월부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입길이 막힌 중국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보다 2배 빠른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모델은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4.6배 빠른 성능을 내고 있어
중국의 빅테크 기업과 정부 당국에선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이 생긴 틈을 타 어떻게든 한국의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길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중단 소식과 거의 동시에 자신들도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뛰어난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반도체 칩을 완성하기 위해선 크게 설계와 생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중국의 업체들은 반도체 설계는 가능해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거나 낡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금지로 인해 중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20년 된 제조 장비를 사용 중인 데다 중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를 설계하 한국의 삼성전자 또는 대만의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바이렌은 지난달 최신의 AI 반도체 BR100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고성능 칩은 이미지와 영상 처리에 특화되어 슈퍼컴퓨터 구축과 빅데이터 처리에 안성맞춤이라고 밝혔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해당 칩을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없고 바이렌 측이 대만 TSMC에게 의뢰하여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대신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업체들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회사 규모가 지금처럼 커졌기에 미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 금지한 이유 중 하나인 반도체의 군사적 이용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 바이렌이 만든 AI 반도체 칩 역시 생산조차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피온이 개발한 AI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성능이 입증되었는데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에 한국이 중국에 해당 고성능 반도체를 판매한다면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도 이를 알고 있기에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한국과의 불편했던 과거를 개선하고 함께 발전했던 30년 수교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우애와 장기적인 한중 관계를 추진하자고 밝히는 등 한국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서방의 고립 정책으로 중국이 많이 다급하다는 신호일 텐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으로 반도체 자급률이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93%는 전부 수입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중국의 무역 적자 중 절대 다수는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없다면 중국 첨단 산업의 미래 또한 없다는 것으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 한국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면 최근 3년간 매출의 27%가량이 중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고성능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한 엔비디아 측의 매출 감소분은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여전히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기에 한국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고성능 AI 반도체는 주로 차량용 반도체로 사용되는 28나노의 공정을 활용했음에도 최신 7나노를 적용한 엔비디아의 제품보다 2배에서 4배가량 빠른 획기적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이 28나노가 아니라 최신 공정인 7나노 혹은 그 이하 공정으로 생산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이 나올지 가능조차 안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번 수출금지 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1위인 엔비디아의 시장이 작아진 틈을 타 한국이 자체적인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인플레 감축 법안 IRA로 열받은 한국이 중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실력을 가졌는데 이런 한국을 화나게 해서는 오히려 미국의 손해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반도체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반도체 호랑이가 되었고 더 이상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로 커져버린 한국 반도체 위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과 국제적인 흐름에 협조한 만큼 미국이 한국에게 합당한 대우를 했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테지만 최근 미국은 자국의 이익 앞에서 동맹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혈맹인 한미 동맹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국은 다시 한국의 신뢰를 얻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